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은 6월 27일 일요일이고요. 같이 공부하러 가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어땠나?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가 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증시가 어땠는지 바로 보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기억나십니까? 미국장이 갑자기 큰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야, 이번 주는 안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매주 하는 그 투표 그걸 보니까 오른다가 49%밖에 되지 않고요. 이때까지는 항상 50%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보합권보다 내린다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까지는 항상 오른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보합 그리고는 내린다가 가장 적었는데요. 확실히 지난주에는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나서 그런지 오른다는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보합보다 내린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또 여기서 상승을 해냈습니다. 무려 35포인트나 올라가면서 3,300을 뚫고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죠. 자, 지금 기리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야, 이거 왜 오르지?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오른다 이런 생각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야, 지수는 오르는데 솔직히 나는 지금 한 3200 정도야. 3300인 건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항상 제가 가진 주식이 오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 오르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번 주도 올라서 오른다 49%가 맞았다는 점. 자, 과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기리분들의 생각을 투표가 보이신다면 그때 투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3316까지 갔다 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과연 어제 공부했던 그 뉴스 기사에서는 3400까지도 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과연 3400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잠시 기관 조정을 거칠지 이번 주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내려갈 때는 확실히 쭉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또 확실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 보여주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추세가 바뀌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길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오른쪽으로 길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또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쭉쭉 올라가진 않고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자면 다음 주에 코스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코스닥이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1020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1000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또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땐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개인분들이 2조 원이나 매수했고 외국인은 9천억 매도 기관은 1조 원이나 매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슬금슬금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금융투자가 매수했다가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결국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28.5원 장 막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때 4.5원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미국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인가? 하지만 아직은 방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그 전에 한 번에 급등을 했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달러 환율은 1150원까지 슬금슬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전망을 보자면은 외국인들의 기관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빅스가 한 번에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불안한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67, 20 이하가 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일단 다음 주 출발은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0.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성장주가 이제 올라가는 게 둔화가 될 것이고, 그 반면 가치주가 이제 좀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꿈틀거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미국장에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상 성장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은 쭉쭉 올랐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스닥 종합은 오히려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면 가치주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다우산하 같은 경우에는 0.69%나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자면은 일단 다음 주 초반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맞겠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각은 방금 전에 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이상으로 살짝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증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에는 증시가 좋았다. 그리고 코스피가 3,300을 뚫고 안착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3,300을 굳힐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방향을 한번 정하고 나면은 그 방향으로 며칠간 쭉쭉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빅스는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증시는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플러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수는 어차피 딴 나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식이 올라야죠. 그렇다면 연기금들이랑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항상 오른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 매수 상위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SKIT, 셀트리온, 현대글로비스,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LG전자, 현대위아, 기아, SKC,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CJENM, 현대오토에버, 효성첨단소재, 두산인프라코어, NHN, 한사결, 두산퓨얼셀 이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매수량은 많은데 매도량이 적은 종목, 그리고 플러스 연기금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딱 봤더니 SKIT, 셀트리온, 현대글로비스, 하이브, SKC,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오토에버,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러한 기업들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외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샀나? LG화, SK이노베이션, 기아, SKIT, 방금 전에 보셨던 연기금이랑 똑같이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SKIT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키움증권, DB하이텍, LG전자, 페노션, 현대모비스, 신풍제약, 포스코, 삼성화재,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효성첨단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이 순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특징주는 딱 4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IT, 그리고 키움증권, DB하이텍,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이러한 기업들을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통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면은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개인분들이 사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봐온 결과 확실히 그런 영향이 있긴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개인분들이 무엇을 샀나? 압도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매수한 거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다음부터는 대한전선,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고버스, 삼성전자우, 롯데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KTNG,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신세계, 삼성물산, 네이처셀, 아모레G, 시젠, 한우시스템, 마지막으로 OCI, 이렇게 여러 개를 매수했네요. 자,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카카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카카오가 급락을 했죠. 자, 그래서 카카오에 물린 개인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이분들이 다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1월 달에 삼성전자처럼 이제 한동안 조정을 거칠지, 일단 이번 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뉴스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순서대로 이제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대유행 조짐 델타 변이로 전 세계 초긴장 경기에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델타 변이가 슬금슬금 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리분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이런 뉴스도 있었죠. 아니 분명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던 한국전력이 지금 2분기 연속 우리 못 올리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말을 하지나 말지.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한국전력 완전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지난번 분기 때 똑같은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도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저점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도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 없었다면 저 길이 또 지금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년에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선 전에 전기요금 올리진 않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언젠가는 올리긴 올리겠지만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전력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이런 생각을 꼭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전력 주주기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자, 최근 들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겠죠. 자,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선박, 유가 상승 격포제, 조선주 백고동 더 커지나. 그래서 증권사에서 상승 여력이 큰 주식들이 뭐가 있나 그걸 봤더니 바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개가 상승 여력이 30% 이상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만약에 조선주에 투자하실 계획이 있다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뉴스네요. 원달러 환율 1150원 이상 간다. 자, 그 이유가 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 상승 기조로 보이며 1150원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데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화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비트코인 3,700만원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4천만원 위로 올라갔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변동률이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화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에어비앤비라고 하네요. 자, 에어비앤비에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모두 투어 이런 데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여행 회복 기대감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반기에 상장되는 주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하나종합화, SD바이오센서,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HK이노엔, 마지막으로 롯데렌탈. 이러한 기업들은 무조건 청약을 해야겠죠. 자, 기리분들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기리씨 깔끔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대형주 부진했던 2분기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제 살 때라고 하네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코스피 200 외 코스피 종목을 주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더 늘기는 어렵다는 점. 코스피 200 외 코스피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는 높으나 이들 업종의 순환적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5월부터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직도 8만원 초반입니다. 지금 가격대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1년, 2년 보고 사기에는 너무나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린이분들도 삼성전자 몰빵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에 포트폴리오 없다면 어느 정도는 담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삼성전자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은행권 배당 제한 풀렸다. 4대 금융지주 중간 배당 나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날 은행주가 엄청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혹시나 기리분들 이 배당을 받으려고 혹시나 월요일날 들어간다 그거는 좀 비추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중간 배당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배당만 노리고 들어갈 때는 오히려 주가가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보고 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올해 말에 배당도 받겠다 이런 생각이면 괜찮겠지만 그냥 짧게 배당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배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매수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아침에 매도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특징적인 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 일정은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28일부터 시위에서 마스크 벗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난리인데 과연 벗을 수 있을지, 결국 이러다가 다시 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넷마블에서 신작 마블 퓨처 레볼루션 29일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카카오게임즈 신작 MMORPG 오딘이 그날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때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좋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은 중국의 창단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7월 1일이죠. 그때부터 시멘트 가격이 5.1% 오른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까지 시멘트 관련주가 오를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뉴스의 파라라일지, 이런 부분을 경험을 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같은 날 목요일이죠.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합작사 4달 출범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LG전자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주 기립과 함께를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리분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양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